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94회 조작인데 내용은 최소 94회 조작, 장하성 등 22명 수사 요청이라고 했는데 밑에 내용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예요.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 주중치나 속보치를 토대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했으며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는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집값 변동률을 낮추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사실 딥한 내용들은 아마 다른 기사에 좀 더 찾아보면 아무튼 간에 임의적으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바꿨다. 좀 변하게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간섭을 했다. 착한 통계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 욕하고 하면은 여러분 상황이 뭔가 나아지나요? 나아지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내용 보시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온 국민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통계가 조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업하시다가 과태료 맞거나 회사 망합니다. 아마 현실감이 안 오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이딴 식으로 일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뭐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말 후진국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착한 통계란 단어도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인데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거예요. 너는 부동산 상승을 원하는 애니까 상승을 이거에 또 빗대서 인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댓글에 종종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해 안 하시도록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기사가 요새 이게 특이한 기사가 아니고요. 이런 기사 많아요. 근데 기사들 저는 나열하는 거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자님들도 다 프로들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 한쪽으로 자기 주장이 치우쳐서 클릭수를 늘리려는 기사들인데 그 모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수도가 집값 줄줄이 상승. 근데 요새 상승이란 단어 나오는 기사는 죄다 이거예요. 한국 부동산은 다 오르고 있대요. 여러분께 길게 질문 안 드리고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경기 인천 집값 전세값 동반 상승 그리고 동탄 서울 집값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국 부동산에서 상승으로 잡아가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집값이 올랐어요. 아니 뭐 회복은 했습니까? 지금도 떨어지는 집값이 있어요. 전 지금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시는 거랑 제 이미지랑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 좋다고 제가 거의 뭐 매주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국 부동산원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집값 올라가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현 정부에서 대출을 이제 멈추려고 해요. 대출을 다시 줄이려고 합니다. 전 그것도 불만 없습니다. 참고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몇몇 단지가 반등하고 몇 억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지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런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된다. 극소수의 사례다. 여러분이 체감을 할 리가 없다. 아직 여러분 힘들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한국 부동산은 다른 그 어떤 통계보다 심지어 여러분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심지어 실거래가가 많지도 않은데 시장이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기조효과예요. 옛날에 시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 통계의 어떤 변화, 조작을 통해서 만약에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임의적으로 눌러버렸다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임의적으로 올려놔야 돼요. 이게 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빼돌렸는데 뭔가 사장이 바뀌었으면은 돈을 채워 넣어야 된다. 막 이런 개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안 좋게 들리네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한국 부동산원이 지금 집값이 올라갈 때도 현실감이 없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많은 채널을 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전 예전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나중에 한국 부동산에서 혼자 올라간다 폭등 얘기를 해도 난 현실에 맞춰서 얘기할 것이고 한국 부동산원은 한동안 맞을 수가 없다. 왜냐면 이 통계란 건 연속성이 중요한데 통계가 처음부터 확 낮춰서 안 맞으면 제가 간 지역이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상승을 약간 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이 마이너스를 잡은 적이 있어요. 전 그때부터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안 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 부동산원을 저보다 믿는 게 맞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 같은 개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거 한국 부동산원 만약에 통계 조작한 거면은 이건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수치예요, 수치.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근데 제가 부동산은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랑 안 맞아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든 말든 정치적인 걸로 갈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 찍어봤자 10분 내내 욕만 할 거예요. 무슨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하락할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21년도 말에 대출 중지 시킨 다음에 22년 초에 1차 쇼크 오고 22년 중반에 2차 쇼크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금리를 막 발작을 시키고 그 안에는 또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그 전엔 대출이 중지가 됐고 규제가 20몇 개가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었는데 무너질 때 팩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이렇게 간단히라도 댓글에 근거를 남겨주시면은 제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다 확인이 가능한 거라서 하락하는 기간에 거래가 안 됐어요. 21년도, 22년도에 하락을 막 폭락을 하는데 거래가 안 됐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엘스가 있다, 잠실에 엘리트레파가 있다 이러면은 그게 몇몇 단지가 뭐 직거래든 가족 간 거래든 뭐 이런 거 알 바 없이 거래가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다 후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평균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반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학생 한두 명 가지고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28명이 시험에 응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2명만 응시를 했어요. 그럼 2명 점수 가지고 반평균을 내야 되면은 누가 보면 말이 되고 누가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2명의 성적조차도 조작을 했다면은 전체 시장에 대한 통계가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건데 지금 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부 단지만 올라가고 있다고. 일부 단지는 몇 억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부동산은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네를 오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시장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무너진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준 거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통계를 언론에서 실어 날렸기 때문이에요. 언론은 통계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될 만한 통계를 부동산원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 못 풀고 있고 심지어 대출까지 다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전 대출 막은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쵸? 아예 근거 없는 또 폭등한다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폭락한다 폭등한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폭락한다는 공포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IMF급에 걸맞는 어떤 폭락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초고가 아파트랑 그리고 강남의 건물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또 신고가를 찍는 게 원래는 불가능해요. 경제 위기에 준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땐 낙폭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면 그 낙폭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포심이 있었을 거예요. 공포심보다 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대로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부동산원이 현실에 있지도 않은 어떤 상승에 대한 여론을 만들게 되면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불안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나가서 봤을 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좋지도 않고 거래건이 지금 4천 건도 못 넘고 있는데 6천 건을 몇 달 동안 넘겨도 될까 말까 한 시장에서 3천 건으로 반년을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막 상승이 터지고 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근거가 뭐예요? 이 전부 다 한국 부동산원이에요. KB는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1, 2주 전에 이제 시작했다고요. 그게 훨씬 더 현실감 있죠. 그러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한국 부동산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대요. 집값 줄줄이 인상. 다른 기사 막 이런 거예요. 진작 살 걸 그랬나? 뭐 놓쳤나? 몇 억이 올라버렸네? 요거 집 살 걸 그랬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단지가 몇 개나 되냐고요. 근데 이거 분위기를 보세요. 예전에 하락할 때는 하락한 단지가 몇 개 없었는데 난리를 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한 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기사가 마구 나오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계가 착하거나 못될 수가 없어요. 통계는 철저하게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의 기준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저효과가 있다가 기고효과가 있다가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쓸데없는 불안감.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현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봐도 내 집값을 봐도 아닌데 사람들은 갑자기 불안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지 또 반복이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직접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고 뭔가 더 내용이 나오면 팔로우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